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최근에 세계사와 관련한 책을 읽다가 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세계사 추리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청소년을 위한 그림 속 세계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세계사 추리반 이래서 저는 그냥 청소년을 위한 좀 가벼운 세계사 책인가 보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책이겠거니 하고 읽었는데 웬걸 너무너무 깊이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정말 훌륭하고 문장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지은이 송병건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찾아봤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역사학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중에서도 경제사를 전공하셨고 경제사를 가르치고 계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보면 세계사를 정리하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내용들이 좀 느껴집니다. 송병건 선생님의 미술사와 관련한 지식이 굉장히 깊이가 있으시더라고요. 봤더니 유럽에서 공부하실 때 미술관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핵심 주제와 관련한 그림이 먼저 나오고요.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진 걸까라는 걸 추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사 관련한 내용들을 쭉 풀어 나가십니다. 책의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대와 중세, 두 번째 근대, 마지막 현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20개의 꼭지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세계사의 내용을 20개의 주제로 뽑으려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책은 조금 그 뽑은 주제들도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책들처럼 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이 세계를 움직인 사건,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들을 중심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쭉 한번 읽고 나면 전반적인 세계사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변해왔구나, 왜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대 부분에서는 딱 두 개의 꼭지만 선택을 했는데요. 하나는 진시황과 분서갱유, 두 번째는 노예제와 고대 로마의 몰락입니다. 동양의 세계에서는 진시황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거대한 대제국이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서양에서는 로마를 통해서 유럽의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이후에 중세 질서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에서 중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중세만의 질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됐는지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의 멸망이란 역사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게 강성하던 대제국이 어떻게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로마의 멸망 이후에 중세 유럽은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 참 좋더라고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로마는 노예제가 사회 전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팽창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면서 더 이상 노예를 어디서 데려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노예에게 자유권을 점점 더 제약을 하게 되고 도망친 노예를 잡아오는 등 노예를 좀 더 이렇게 예속하려는 그런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더 이상 대지 못하자 이 대농장의 주인들은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이 농장을 대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살짝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지주는 노동력을 확실하게 잡아두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소작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속 관계를 세습화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표적 생산자인 농노가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하게 되지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렇게 로마에서 중세 유럽으로 넘어가는 경제적인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한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세계사를 바라보다 보니까 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책의 장점은 연표입니다. 새로운 챕터를 들어갈 때마다 하나의 연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연표 안에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함께 들어있어요. 좀 색깔별로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관련한 내용은 하늘색 글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은 흰색 글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검정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 연표를 보다 보니까 좀 세계사와 우리나라 한국사의 내용들이 저절로 이때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게 스스로 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구성이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정말 좋은 융합은 동양과 서양을 융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동양사, 서양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두 가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동양사 따로, 서양사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두 가지가 너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잘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는 선택한 하나하나의 주제가 동서양의 융합과 관련한 주제들입니다. 어떻게 동양과 서양이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됐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사, 서양사가 좀 따로 공부가 되어 있다던가 둘이 어떤 관계인지 조금 이렇게 연결고리가 약할 때 이 책을 읽으면 뭔가 하나가 싹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대와 중세에서는 6개의 꼭지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고대와 중세 중에서 6개의 주제만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의 꼭지가 장거리 무역의 귀재, 이슬람 상인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이슬람이 동양과 서양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켰는지를 좀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사와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또 예를 들면 근대에서는 콜럼버스 이야기라던가 기호음료의 세계화, 저 이 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커피와 차 그리고 코코아 이렇게 세 가지 기호 음료가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사를 굉장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세계사 책에서는요, 현대사에 대해서 다루는 중요한 꼭지가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책은요, 최근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또 조금 다릅니다. 특히 마지막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대기오염 그리고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관련해서 아주 최근의 상황들을 조금 더 우리가 피부로 가깝게 느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너무 뻔하지 않은, 너무 길지 않은, 너무 지루하지 않은 그런 세계사 책을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연결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청소년들도 좋지만 어른들이 읽기에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